강 사장, 네. 그거 봤어? 당신 거기 수학 예전에 강사였잖아. 그래서 요번에 나온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거 봤습니다. 역시 그래서 봤구나. 누구는 안 봤더라고 이 네. 기가 막힌 영화를.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알아요? 그 수학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교육 그리고 이념, 네. 진영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수학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거기 젊은 학생들에게 저는 거기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어린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탈출한 세계적인 수학자 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운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운둔을 하게 됐냐면은 자식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민들을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 다시 북한으로 거기 가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학문에 대한 욕심으로 자식을 주겠다라는 죄책감에 의해서 운둔하는 거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 자사고에 수의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죠. 이 사배자로 온 학생과 거기 만나게 되고 이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전달하는 속에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운둔했던 이학성 씨가 뭐냐면 운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학생을 좀 구해주게 됩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이 줄거리예요. 수학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학교 제도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이상한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디라고? 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근데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왜 제목이 이상한 나라에서 온 수학자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학성 씨가 탈북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 이 수학의 연구들이 북한이 만드는 무기죠. 살상 무기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bengal 남한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북한은 독재 국가라는 어떤 이상한 나라고 남한은 돈 중심의 물질 만능으로 이 사회가 거기 애국되게 거기 이루어지는 한국 또한 이상한 나라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제목을 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최민식이 열어놓은 주인공 이학성이라는 수학자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게 이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박덕규 국제입니까? 라는 정의. 이름이 없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라는 건 약속이죠.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해내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여기 최민식이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그런 거에서 되게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수학을 잘하면 진짜 대학을 잘 가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수학을 정말 이렇게 사고해야 된다니까요. 사고 그런 거에서 한번 이렇게 마음속 하나를 그냥 툭 던져주는 느낌이었어요. 최민식이 던지는 말들이. 그리고 특히나 수학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도 아닌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한번 더 다시 풀어보지. 그러면서 이 답을 내어가는 과정, 내오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바로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 새삼스럽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도 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려워하는데 수학자가 거기는 이 수학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답이 맞고 틀고를 떠나서 수학을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자체의 어떤 즐거움을 가져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거기 든다면은 거기 수학을 어렵지 않게 접근하지 네.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꼭 학생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봤을까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제가 봤는데, 요즘에 매부쇼에 보면 금요일 날 영화 평론가들이 3명이 나와서 그냥 평론을 하는데 라이너라는 분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 영화를 평론을 해놨는데 10점 만점에 3점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혹독하게 평가한 거죠. 이 영화는 가벼운 연민에 대한 영화다 뭐 해갖고 이렇게 그냥 같이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이너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영화는 이게 교육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개선점도 얘기를 했죠.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이었던 사회라는 점,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못한 사회라는 점, 뭐 이런 부분도 뭐 지적도 했죠. 여기 북한 사회가 학자들이 학문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 또 이런 것도 좀 알게 해줬는데, 좀 그런 점을 알게 하는 것들이 저는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면, 소소한 입장에서. 나는 이런 거야, 목 놓아 부르짖는 형태가 아니고 하나 짚어봅니다. 뭐 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하나의 미덕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20대 때 읽었었던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데, 여기 학성을 통해서 이명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학성이 북한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탈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한 사회에서도 사실은 자리를 못 잡죠. 예, 자리를 못 잡고 나중에 이 결론도 보면 다른 나라로 가서 수학연구소를 거기 해서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60년대 최인훈의 광장의 소설을 보면은 이명준이는 좌도우도하니 거기 제3자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 간부가 됩니다. 올북을 해서요. 그래서 이명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많은 거기 탄압을 받게 돼서 살 길을 찾고자 북한으로 가게 되죠. 북한으로 가는데 북한 사회가 이명준이가 볼 때는 학문과 거기 자유가 없는 독재였던 것에 한매를 느끼고, 또 그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적응을 못합니다.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인민군 참전인데 이 사람이 전쟁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휴전하고서 전쟁포로 교환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이명준이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인민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또 부인도 사실은 북한에 결혼했을 텐데 북한으로 갈 것 같은데 북한으로 가지 않았어. 중립국으로 선택을 합니다. 중립국을 선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중립국일 때 인도로 가게 돼서 화물선을 타고 갑니다.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 그랬을 때 그 이명준이가 이학성처럼 남과 북 그 어느 곳도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명준이는 저는 패배한 지식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패배주의자인 지식인의 한계를 봤다라면은, 전 여기서 이학성이는 운둔을 했을 망정 자기가 거기에 가르쳤던 학생이 다르게 가려고 하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위기에 처하자 운둔했던 어떤 자기의 처지를 딛고 나서 학생을 구해주는 이런 용기를 낸 거죠. 전 그래서 이학성이는 운둔했을 망정, 뭐냐면 용기를 가지는 사람 아닌가. 또 그 용기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 이학성과 이명준의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거기 라이너와 달리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저는 주고 싶습니다. 평점에 후하시네요. 네.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어두운 면이 좀 왜냐면 이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그 국정원이 세터민들을 대하는 모습들 그 공작에 자꾸 이용하려고 정권 홍보에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 살짝 보여주고 또 학교 사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민주성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교 수학 선생님이 학원을 통해서 그 수학 그 경시대 문제를 유출하고 그걸 다른 그 주인공인 아이한테 해주면 좋겠다. 여기 자사고잖아요. 자사고인데 사실 이 자사고가 그렇다면 다 그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여기 다 들어오냐?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도 거기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여기 뭐냐면 사회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 안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우를 비롯해서 보람이 학생들과 교사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학성과 지우의 관계는 뭐냐? 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이는 되게 크다고 봐요. 전 그 점에서 저는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는 현재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가능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포인트도 좀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이 진짜 되게 아름답대요. 우리가 뭐 파이라든가 무리수 2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허수 I 기본 단위 뭐 하여튼 또 0이라든가 1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0과 1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 수학에 나오는 숫자들 그 상수들 뭐 변수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이 사실은 우리가 약속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세상이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거를 이 수학을 함으로써 아름답다는 거를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시험이라든가 수단으로 다 이게 전락돼 있다. 이 수학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느껴요. 저희가 전문 영화 평론가가 아니니까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통해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제가 뭐 크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우리가 요 영화에 대한 얘기 마지막 즈음에 파이송 원주율이죠. 관계를 만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거 그거 한번 들으시면 야 수학의 세계가 이렇게까지 연계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수학의 아름다움에서 몇 가지 포인트로 이 학생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늘 거기 이상한 나라의 수학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끝으로 그 두 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그 영화 전체적으로 나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거기 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은 박보람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또 조건은 한지우하고 전혀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죠. 뭐냐면 워낙 거기 부모가 잘 살아서 뭐냐면은 금수저. 네, 금수저죠. 한지우를 거기 뭐냐면 한지우하고 사귀고 싶다는 특별한 생각이 안 들 정도. 요즘에 거기 다 그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박보람은 한지우가 이 친구하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한지우의 거기 인간이란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야, 이거 격차가 나면 서로가 뭐냐면 서로 이게 차별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의 시각이고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순수하고 아니 요즘에 그런 게 많이 하고 거기 뭐냐면은 거기 놀이터에서도 같이 안 논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거기 되게 인상적이었어 저는 이 부분이. 예. 강인학 소장님은 어떤 장면이? 제가 이 영화 짧게 하세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그 수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 그런 게 계속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니 두 사람 다 장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의미를 찾아서 또 내용 씬에 대한 뭐 의미를 주시려고 그래. 그 정도만. 장면 하나 찍어주세요. 그 과학실에서 답을 물어봤는데 네가 찾아라 그랬을 때 그 표정이라니까요. 그 표정이 그 최민식의 표정이 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뭐 얘기할 텐데요. 이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혹시 자녀분들 수학 이거 지끈지끈하다고 하시는 아마 자녀들 많을 텐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